안녕하세요. 세상에서 가장 작은 책방 홍대 카페 본점에 있는 원테이블 북스토어 옛다 책방입니다. 이제 좀 여유로워지는 것 같아요. 책 소개할 때도 별 떨리지도 않고 버벅거리거나 무슨 얘기를 하지 이런 생각들도 별로 안 하고 그냥 오늘 하나 그냥 빨리 읽고 찍어볼까 이런 약간은 건성건성한 마음으로 오늘 들었는데요. 오늘 소개시켜드릴 책은 끙이라는 단편 만화 수필집이에요. 이런 장르가 있나? 이런 쉽게. 만화? 수필? 만화와 에세이의 만남이다. 그림 에세이나 이런 것들은 또 한 장르처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건 또 뭔가? 그래서 사실 사놓기는 되게 진작 사놨어요. 그러니까, 이숲이라는 그 그래픽 노블을 이제 많이 펴내는 출판사에서 나왔고, 제가 이쪽 출판사를 좀 좋아해서, 읽어봐야지 하면서 이렇게 사놨다가 이제 한 권 이제 뭔가 이렇게 소개할 책이 없다거나 빨리 읽고 뭔가 이렇게 좀 시간이 별로 없어서 빨리 읽고 뭔가 소개하거나 리뷰할 일이 있을 때 한 권 이렇게 간식 먹듯이 이렇게 뽑아먹고 있는데요. 뭐랄까, 약간 독특하다고 해야 되나? 이렇게도 가능하겠구나. 약간 만화와 그림 에세이집의, 집을 합쳐놓은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런 책이에요. 끙이라는 거는, 우리 화장실 갔을 때, 하는 그 끙일까? 그일 수도 있고요. 우리가 끙끙거리다. 애쓰면서 이런 느낌도 있고, 여러 가지 중의적인 그러니까 의미를 담고 있는 것도 같은데요. 일단 이 만화를 글그림을 이렇게 작업한 분은 전지님이라고 해요. 1982년생이네요. 이야기를 창작해내는 것보다 집안 대소사, 주변 관계를 관찰하고 기록하는데 더 흥미를 둔다. 경기도 안양천에서 오리와 풀 보고 동네를 다니며 드로잉하고 가끔 만화를 그린다. 또래 동료들과 만화 창작 집단 만화 수목금토일이라는 모임을 함께하고 있다. 페이스북에 페이지인가요? 전지의 작가 시점이라는 게 있고 네이버에도 블로그가 있으시네요. 맨 앞 표지가 재밌어요. 짠! 화장실 다녀오고 싶은데 다녀오세요. 이런 거고, 4편의 단편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88만원 세대 축에도 안기는 세대라는 쪽에 있고, 아니거든 이런 꼭지의 단편도 있고요. 이건 연애도 아니다. 빨갱이라고 쇼 하는 그런 작품도 있고, 이게 2010년에 독립출판물로 이렇게 나왔던 책이었대요. 그리고 나서 그때 처음에 이제 작가가 이제 직접 자기가 작업도 하고 출판도 하는 그런 거여서 그때 한 300권인가 이제 만들어서 이제 어디 서점에 깔지도 못하고 이제 독립출판물 이제 이렇게 하는 그런 서점이나 아니면 이제 아트마켓 이렇게 플리마켓 이런 곳에서 이렇게 간간히 이렇게 팔았던 그런 책이었다고 하는데, 이제 이숲 출판사에서 2016년이니까 한 4년 전에 이렇게 재출간이라고 해야 되나? 재출간된 책이에요. 뒤에 보면 작가의 말에서 나온 글이 있는데, 만화는 참 재밌다. 어지간한 일도 만화로 그리면 흥미롭게 보인다. 다시 말하면 경험의 기억을 만화했을 때 그 경험은 조금 더 흥미로운 기억이 된다. 나는 내 감정을 구체화하고 되새겨 스스로를 위로하고 합리화하는데 만화를 이용했다. 그런 면에서 보면 나쁜 사람이 만화를 잘 그리는 건 위험하다. 인물의 표정으로 감정을 집중시키고 나레이션으로 못다 한 말도 하며 자신을 매력적인 인물이 되도록 합리화 해내기에 만화는 아주 좋은 도구이기 때문이다. 난 그 정도로 나쁘진 않고 잘 그리지도 못하니까 이런 한 소절이 들어와 있어요. 20대 때 이 작가가 이제 거의 한 10년 전에 이제 펴낸 책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30을 넘기고 이제 가족을 꾸리고 이렇게 쭉 어느 정도는 안정적인 어떤 삶으로 진입한 이제 작가가 20대 때 자기 느꼈던 그런 삶의 어떤 모습들이라고 할까, 불안. 20대 때는 제가 통과해보니까 알겠더라고. 굉장히 불안했구나.
돈도 없고, 일도 막 취직하기 전까지는 나 어떻게 살아야 되지? 막 막막하기도 하고, 내가 밥값은 하고 살 수 있을까 싶을 때도 있고, 사랑, 연애, 또 마찬가지고, 되게 그지 같은 애인이 있는데, 저 그지 같은 애인을 또, 이렇게, 하고 헤어지면 또 다시는 또 연애를 못 할 것도 같고 막 굉장히 생각이 많고 또 복잡하고 불안하고 불안정한 그런 때가 정말 20대 때인 것 같아요. 근데 거기서 이제 예술을 만화 작업을 하고 싶어 하는 그런 존재. 집에서는 거의 잉여죠. 잉여이기도 하고, 그 속에서도 자신이 하고 싶은 것들을 놓치지 않고 살려고 했던, 근데 그렇다고 막 너무 또 치열하지도 않고, 그런 캐릭터의 이제 작가의, 자전적 만화 수필집인 것 같아요. 근데 인상적인 글이 있었는데, 딴따라. 우리 예술가들을 이제 약간 낮추는 말로 딴따라라고 얘기했는데 그런 글이 되게 인상적이더라고요. 사회적 무시를 무시하고 자신에게 솔직하게 살아가는 자. 오, 근사해. 막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런 사람이 그려낸 자신의 일상, 삶 이런 모습은 어떻을까? 여는 글이 이렇게 담아내고 있는 느낌이 되게 좋아서 그림은 이런 그림 톤들이에요. 쭉 펼쳐지니까 내용들은 이제 나중에 관심 있는 분들 사서 보시고요. 여는 글을 소개해 드릴게요. 어느 순간 무엇을 표현하는 일이 익숙해졌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런데 대화보다 혼잣말이, 말보다 글보다 그림이 수월했다. 표현하는 건 익숙해졌는데 표현하는 매체는 점점 줄어든다. 이거 잘하고 있는 건가? 단 그렇게 몇 년을 표현하기 위해 글을 쓰고 그림을 그려보면서 확실히 예전보단 내 생각을 드러내는 게 수월해지긴 했다. 그 상태는 언니에게 도대체 뭔 말을 하는 거야? 라는 얘기를 듣던 13살 적보다는 조금 나아진 상태겠다. 그런데 내 생각은 구체적인 대책이 없었고 결국은 대책 없이 말하는 어른이 됐다. 대책을 마련해두지 않고 말하는 불만, 불평, 하소연은 주위 사람을 귀찮게 하고 괴롭히기도 한다. 마치 수년간 자기 표현을 활동을 해오면서 괜한 자아가 만들어져서 주변 사람을 괴롭히게 된 꼴처럼. 시대 환경이 누군가에 의해서 만들어지면 그에 맞게 열심히 살아야 하는 게 맞는 것일진데 부모님 말 이건 대책도 없이 그저 이것도 싫고 저것도 싫다니 얼마나 답답하고 세상 팔자 편한 소리나 늘어놓는 것처럼 보일까. 뉴스를 보면서도 투덜, 광고를 보면서도 투덜, 연애 오락 프로그램을 보면서도 투덜. 심지어 다 큰 딸이 돈 벌어서 엄마에게 명품백을 사주는 후련한 모습을 보면서는 광적으로 투덜거리니 가족들은 어느 부분에서 나와의 대화를 포기하는 중이다. 정권에 불만이 있으면 시위를 하고 연대를 해나가며 이야기의 힘을 키워나가고 견고해질 수 있다지만 일상적으로 곁에 있는 가족과의 마찰은 아주 아이러니한 관계 속에서 비롯된 상황이기 때문에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정정해 주세요. 외치기가 어렵다. 계속된 마찰을 어느 순간 뻥 하고 터뜨리면 관계가 끝나거나 어느 한쪽이 수그리게 된다. 단 마찰을 짊어지고 관계를 계속 유지하는 것도 방법이긴 한데 쌍방이 굉장한 마음 근육을 필요로 하는 과정이 될 것이다. 어찌 보면 난 아직 뻥까지는 못 간 끙 상태. 끈 상태는 상태가 오래 지속된다면 더더욱 답답해. 외골수가 될 염려가 있기에 상태를 오래 끌고 가는 건 자신에게도 주위 사람에게도 좋지 않다. 또한 대책을 당당히 내놓지도 못하고 모든 상황을 드러내기 두려워하기에 연대하기도 힘들다. 이런 고민이나 사건을 이렇게 짊어지고 있는 나를 드러내는 건 또 어디서 무언가를 짊어진 채 지내고 있을 이들에게 먼저 말이 트는 것이고 이젠 변화를 목욕하게 요구하는 터트림이다. 변하고 싶다 하면서 이제 시작합니다 하면서 여는 글을 마무리하고 첫 번째 만화 88만원 세대에도 못 끼는 네, 예술가의 이야기. 미술대학 나와서 그림 원래 잘 그리시는데 어디 가서 미술대학 나왔다는 얘기 안 하고 그러셨다고 해요. 뒤에 보면 작가의 말이 있는데요. 이 작가의 말을 쓰면서 아마 이 책에서 표현하고 싶었던 것들을 정리해 주신 것 같아요. 네, 소개해 드릴게요. 나는 불안한 사람이다. 충동적이고 불시에 움직이기를 좋아하고 마음이 바뀐다.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것은 불안하면서도 흥미롭다. 불안함의 씨앗을 뿌리고 그 씨앗을 작업으로 거두는, 어찌 보면 꽤 생산적인 삶이다. 이런 시각, 이런 생각들, 이런 거 되게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사실 내게 끙은 어디 보여주기 불편한 책이다. 프레임 그린 것 보며 연출하며 결말은 황당해서 얼굴이 화끈거린다. 도무지 끝을 어떻게 내야 할지 몰라 친한 친구에게 의견을 물었을 때 만화의 결말은 모두 다 죽이는 게 제일 아니냐고 했다. 이래서 그 친구를 좋아한다. 답답한 마음에 당시 내가 생각하는 최고의 만화 전문가에게 조언을 구하니 거의 다 그린 만화를 처음부터 다시 그리라고 했다. 난 못 듣는 걸로 하고 그냥 혼자 완성하며 이런 우악스러운 책을 만들고야 말았다. 미술대학을 나온 내가 처음 그린 만화를 보고 난 무척 놀랐다. 이건 뭐랄까? 마치 초등학생이 그린 그림 같았기 때문이다. 얘가 이제 이 두 번째 에피소드 아니거든? 이래요. 데생을 할 때 막대기 잡듯 연필을 이렇게 길게 잡고 그렸기 때문에 볼펜 잡듯 연필을 잡고 그림을 그리니 전혀 다른 그림이 나왔다. 핑계인가? 미래를 나왔다는 걸 숨긴 채 사람들에게 만화를 보여줬을 때 사람들은 재미있다고 했다. 후에 대학 시절 이야기를 하고 싶어 어쩔 수 없이 사진을 밝혔을 때 사람들은 내게 열심히 하라고 충고했다. 만화는 참 재밌다. 어지간한 일도 만화로 그리면 흥미롭게 보인다. 다시 말하면 경험의 기억을 만화화했을 때 뒷표지에 실린 글이네요. 그 경험은 조금 더 흥미로운 기억이 된다. 이 좋은 도구를 이렇게밖에 활용하지 못했지만 이 책을 낸 이후로 나는 다 자신을 만화가라고 생각하기 시작했다. 심지어 직접 명함도 만들었다. 만화가를 앞에 붙이고 나니 명함을 줄 일이 있을 때마다 만화를 그리고 싶다는 생각이 든다. 참 재밌는 현상이죠. 그러니까 명명, 호명, 이름 붙이기 뭐 이런 것의 힘 같은 것 같아요. 만화책이 아니어도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행위는 계속되지만 만화가라고 말하고 다녀야 하나라도 더 그려낼 것 같다. 그래서 이제 이 책이 2016년에 이제 펴졌는데 그 전에 2010년에 이제 자기가 출판사를 통하지 않고 독립 출판물로 만들었을 때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맨 마지막 대목은 이렇네요. 제목처럼 참 되는 게 없다고 생각했던 그때, 아마도 그보다 나은 상황이었다 해도 나는 기어코 끙끙댔을 것이다. 긁어 부스럼을 내서라도 끙끙대며 인상을 구기고 싶었을 거다. 언젠가 또 나의 이야기를 만화로 그릴 때 재밌는 만화로 가공이나 포장이 불가능할 정도만 아니라면 나는 앞으로 일어날 일들이 예상 가능하지 않아도 흥미롭다. 물론 만화는 끙보다 잘 그릴 것이고 되게 긍정적이고 낙천적인 그런 작가가 뭐 이런 생각이 들게 하는 만화예요. 20대 힘든 20대를 통과하고 있는 분들이라면 특히 굉장히 불안정한 사회가 아무도 인정하지 않는 사회적 인정이 뭐 그렇게 필요한가 싶기도 한데 가족도 사회도 다 논팽이 정도로 취급하는 그런 작가의 길을 걷고 있는 분들이 읽어보시면 어떨까? 위안이 될까? 얘도 어떤 생각이 들까? 잘 가늠이 잘 안 되지만 한번 읽어보세요. 안녕.